예, 시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겠죠. 예. 이 시험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때문에 지금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. 예. 뭐 당연히 PPT 내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고요. 기말고사를 시험을 따로 이런 단답식이나 이런 형태로 보진 않을 거라 그냥 뭐 레포트를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레포트 형식이나 이런 그냥 사례풀이로 시험을 볼 거라 이런 뭐 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봐야 돼서 근데 뒤에 뭐 헌법재판소 뭐 여기까지 다 하면은 엄청 힘들 거예요. 그건 아니고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형법 뭐 이 정도 들어가고 앞에 상속 근데 범위가 작진 않아요. 그렇다고 해도 성년후견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10월 3일 날 보강을 하면서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미리 올려드리는 거니까 미리 그냥 보시고 공부는 하시고 10월 3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셔도 됩니다. 나오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그냥 이 강의 듣고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출석 그냥 인정은 당연히 다 해드릴 거고요.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 출석 인정은 다 해드립니다. 2주 정도 오픈할 거예요. 시험 전까지는 계속 오픈해 놓을 거고 그때 안에만 들으시면 돼요. 시험 넘어서까지 들으시면 좀 그렇죠. 아닌가? 시험이 정확히 날짜보고 제 시험 그 기간도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면 되고 이 오프라인이 원래 원칙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전에 물어보니까 그냥 동영상을 올려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. 과사에 확인하면 오프라인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 오프라인 수업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냥. 근데 그날 저는 와서 가만히 갈 겁니다. 오시면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주차 드리는 거예요. 쉬는 날 굳이 오지 마세요. 와서 뭐 합니까? 오시면 뭐 저랑 밥 먹고 술 먹고 해도 돼요. 상관없습니다. 뭐 술 드시고 싶으시면 오세요. 그러면 제가 술은 사드릴게요. 밥을 사드려야 되나? 뭐 시간도 아직 안 정했으니까요. 저 오늘 과사에 한번 물어볼게요.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근데 강의실 많이 비지 않을까요? 뭐 따로 보내달라고 하면 앞뒤로 없으니까 1시부터 해가지고 4시간 정도 잡아놓으면 되게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뭐 별로 신경 쓸 내용은 아니니까요. 뭐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시험은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볼 거고요. 거의 1시간 내에요. 뭐 10분 안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3분 안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문제 풀고 나가시면 되는데 정말 아예 안 쓰시고 나가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정답 처리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힘들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 믿으니까 부분 점수라도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딱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들이라 어려운 면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. 그냥 최대한 써보시고요. 내용이 비슷하면 비슷한 게 아니라 말이 맞으면 그냥 정답은 웬만하면 처리해드리려고 할게요. 그러고 나면 뭐 이제 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공부를 하시고 이러실 건 아니고 전자소송이나 전에 말씀드렸던 등기 부분은 뭐 이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그 외에 사례나 뭐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원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그런 건 그런 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시험도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부분은 시험 범위니까 뭐 보셔야 되겠죠. 신의칙을 봐야 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죠. 저 이 부분 중에 뭐 이제 해석의 기준이에요. 신의칙 일반 사회 통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 법률이 사회 통념상 맞는 범위 내여야 되겠죠. 사회적인 구성원의 사회 구성원의 의사적인 합치인데 이게 뭐 어느 사람의 독단적인 그 의사에 따라서 법이 정해진다고 하면은
그건 말이 안 되겠죠. 그래서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일반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,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, 이런 거는 금지하는 게 맞지, 이런 거는 취소해주고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게 맞지, 이런 내용들이에요. 근데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법률에 담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주는 거고,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. 그거는 이제 뭐 당사자들 의사를 주장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해석한다,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판례죠. 판결문을 작성하는 게, 그런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데, 그것도 사회통념상 맞아야 되겠죠. 그런 것들이에요. 약관 해석의 기준, 뭐 이런 것도. 불공정 거래 약관 아시죠? 여러분들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는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통신사랑 이제 휴대폰 사고 뭐 이럴 때 약관을 쓰죠.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적혀 있죠. 근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. 다 읽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.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내용은 다 읽어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. 거기 어떤 내용이 있던지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순간 본인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저희도 뭐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예전에 통신사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준 거예요. 뭐 무료로 준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냥 받았죠. 근데 그 뭐지? 카카오톡에 그런 거 다 조회하는 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게 있더라고요. 조회를 했는데 만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. 몰랐죠. 5년을 냈나? 그런 거 그냥 계좌이체로 놔두니까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입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었고, 그에 따라서 가입이 됐었고, 뭐 이게 금액이 컸으면은 모르겠는데 만 얼마씩이니까 그냥 빠져나갔는데 몰랐던 거죠. 뭐 제 부주의긴 하죠. 제 부주의. 뭐 다툴 수는 있어요. 상대방이 난 기망했다, 이 정도면 고지 의무가 있다, 이게 무료로 지급된다고 해서 한 거지, 뭐 이게 유료 통화료가 부과되는 게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은 난 이 계약서를 쓰지가 않고, 그게 뭐였더라, 뭐 탭 같은 거였는데 뭐 지금 있지도 않아요. 사용하지도 않았을 거다. 뭐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툴 수는 있겠죠. 근데 뭐 그거 다투는 시간에 그냥 계약 해지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나으니까 하는데, 통신사 뭐 일반 대리점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속이죠. 뭐 김학영님 맞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고지를 해줘야 돼요.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면은 다투셔도 됩니다.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데 신고를 하셔도 되고, 그 회사에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근데 진짜 나 몰라라 한다고 하면은 뭐 소송 외에 방법이 없어요. 근데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어요. 뭐 금액이 컸는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통장에서 금액이 뭐 잔고가 많아서 몰랐었다, 이런 경우에는 직접 다투셔도 되겠죠. 그렇고, 그런 이제 불공정 거래 약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뭐 분양 계약도 그렇죠. 뭐 수천 세대를 분양하면서 거기에 일일이 하나씩 계약사항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서명 날인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뭐 주요 내용들은 그래도 요즘엔 좀 읽으세요. 근데 거기 내용을 읽어도 모르실 만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막 세분화돼 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데, 중복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해석상 이건 일방적으로 분양 계약사, 그러니까 뭐 시행사 이런 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약관이다, 그럼 무효가 돼요. 그렇게 무효가 되면은 타격을 상당히 크게 받습니다. 그런 그 일반 분양 계약사나 이런 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만약에 이제 그게 무효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. 또 그 다른 분양 받은 사람이 다툰다고 하면, 그러면 이제 사건은 하나인데 갑자기
수천 건의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이런 거죠.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은 그 법률이 위헌 법률이 돼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. 야간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야간에 무슨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벌의 수위가 좀 많이 높아요. 그래서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. 뭐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비례 원칙 위반으로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재소자분들 중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죠. 예.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을 받은 건 사건은 하나인데 법률 자체가 헌법이 위반되니까 그에 관련된 사건의 가해자들, 범죄자들이죠. 예. 전부 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. 예, 불공정 거래약관도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. 본인들한테 약간 불리할 것 같다. 그러면은 조정을 해서 무마시키고 끝내요. 그 사람한테만 이제 뭐 일부 책임을 주고 아니면은 손해배상 안 받고 그냥 계약 해지하고 지급한 뭐 계약금이나 원금 같은 거 다 매매 대금 다 돌려주는 식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뭐 모순행위 금지원칙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. 뭐 앞에서 이런 행위하고 뒤에서는 왜 안 되냐? 그럼 원래는 안 돼요. 예. 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원래는 뭐 안 되는 게 맞겠죠. 예.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죠. 이게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사적 자치가 우선이긴 하니까 아예 원칙으로 가자고 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모순행위 금지가 많이 발생하는 민법보다는 이제 지금 이런 게 약간 대원칙이니까 그 행정법 같은 데서 문제가 많이 돼요. 행정행위를 하잖아요.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에 행위까지는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계속 행동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는 너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모순된 거죠. 예. 금반원 뭐 이런 거예요. 반대되는 얘기는 그만한 거죠. 예. 원래 선행행위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믿고 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하면 그를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 불합리하죠. 예. 사정 변경, 클린렌즈, 시료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냥 내용 보면 아시겠죠. 이게 신의칙인데 신의칙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요. 신의칙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면 진짜 그 사건에서 주장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냥 약간 읍수하는 거죠. 호소하는 거예요. 이 계약이 유효하긴 한데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주장할 게 없으니까 신의칙을 주장하는구나. 신의칙만 주장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소송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근데 뭐 그쵸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건 신의칙밖에 주장을 못합니다. 이러면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. 예.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좀 쓸 때가 있어요. 예. 권리남용 금지 원칙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소송을 들어왔는데 건물 철거 소송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공을 하셔가지고 한 40층짜리 되는 큰 빌딩을 소유자가 됐어요.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설계를 하다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측량을 잘못했든지 해서 옆 땅에 약간 지금 한 3.3제곱미터 한 평 정도 되죠. 예. 그 정도 범위를 침범을 한 거예요. 40층 피해 3,300제곱미터 1,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땅에 건물을 졌는데 갑자기 그 한 평 3.3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 철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그 위로 건물이 있어요. 예. 그럼 40층 건물을 한 평씩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원칙적으로는 맞겠죠. 예. 그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에 왜 너네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느냐.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인용을 해주는 게 맞긴 하겠죠. 근데 이상하죠. 인용해주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죠.
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, 본인 땅도 아닌데 사용했는데 철거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입니다. 예. 너무하죠, 너무해. 너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너가 이 땅 주인은 맞는데 너가 이 땅을 뭐꼭 사용 막 여기에서 뭔가 그 한 평 안에 정말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무슨 미친 듯이 나온다. 예. 그럼 모르겠어요. 예. 그런 게 아니라고요.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 철거할 필요는 없죠. 어, 지하 부분만 파면 되니까. 지상 부분을 이용해야 될 정말 특별한 사유, 40층 건물을 철거하는 정도의 버금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너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거는 권한이 남용한 거다. 예.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는 부적법하다. 뭐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? 임료를 청구해야 되겠죠. 본인이 사용 못하니까요. 사용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되겠죠.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을 일반적인 케이스로 했다고 하면은, 누군가 빌려줬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월 임료 상당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. 이제 법률 행위. 법률 행위가 뭐죠?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뭐 버스를 타는 행위, 아니면은 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, 돈을 빌리는 행위, 임대차를 하는 행위.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것도 뭐 그런 하나하나의 법률 행위예요. 내가 이 강의를 듣겠다. 뭐 이러면서 뭐 지금 후회하는 분들도 많겠지만, 강의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. 후회하려면 늦었죠 이미.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. 아니면 그냥 드랍을 시키고 뭐 이걸 나중에 다른 걸 듣겠다.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예. 그건 제가 부족한 거니까.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. 저는 아카데믹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다.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,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법률 행위예요.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목적지를 말해주면 그 거기까지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. 그랬을 때 상대방은,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금전을, 그 택시 요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. 저희는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린다고 하면 그 중간에 내린 지점까지에 대한 권한이 생기고, 상대방은, 그리고 저희는 그에 대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구성 요건으로 해서 법률 요건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행위, 그런 행위를 다 법률 행위라고 해요. 뭐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은 그냥 계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당사자가 있겠죠. 뭐 어떤 계약일지 모르지만 물품 거래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용역 계약일 수도 있고, 뭐 디자인 같은 거 해달라는 그런 계약처럼 뭐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으죠. 임대차도 계약이고, 근로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상대방이 있죠. 뭐 일방행위도 있어요. 근데 뭐 그 부분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, 그냥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계약 관계, 뭐 다자가 될 수도 있고, 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뭐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근로관계, 용역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뭐 급여나 이런 부분을 받겠지만, 서로 의사합치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행위, 법률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. 거기에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은,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. 가장 좀 엄격하게 보는 건 유언이에요. 유언. 유언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서면에다가 나는 누구한테 이걸 주겠다, 난 누구한테 이걸 주겠다 이러고서 어디다 꼭꼭 숨겨놔요. 그리고 죽을 때 돼서 나 유언장을 어디에다 뒀으니 내가 죽으면 거기를 찾아봐라.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봤어요. 종이만 띡 한 장 있어요. 아무것도 없고, 내용은 있는데. 그러면 이제 무효인 유언이에요. 유언이 성립되지가 않은 거예요. 증인이나 이제 각 유언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. 조건이. 그게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.
그런 요건이 없다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를 아무리 적는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. 뭐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.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분쟁이나 다툼이 없을 테니까요. 누가 와서 그냥 대피를 해놓고 정말 모사라고 해야 되나? 그 다른 사람의 서명 날이나 이런 거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필체 보고서는 유언을 작성하고 뭐 이러면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느 일방한테 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, 증인처럼 일정한 요건을 해두면 나머지 나중에 그 요건이 성립됐을 때는 다른 얘기 하지 마라. 뭐 이런 거예요. 큰일입니다. 지금 남은 게 많은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네요. 어쩔 수 없죠. 열심히 해볼게요. 뒤에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긴 해요. 권리 능력이란 그냥 사람이에요, 사람. 일반적으로 뭐 법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,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,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을 하죠. 민법에서는 가장 법학적인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게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 그래요.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볼까? 아무튼 저희는 개별보호주의예요. 일정한 권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, 뭐 상속권, 유증받을 권리, 인지를 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. 그것도 뭐 상속권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태어난 걸 조건으로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 능력을 우선 인정을 해줘요. 사람하고 동등하게 봐요. 그 외에 다 포괄적으로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. 미성년자,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년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률 행위를 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.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. 아직 미성숙하니까. 근데 요즘엔 미성숙하지도 않죠. 뭐 워낙에 뭐 많은 문물들을 접하니까 고등학교 되면은 뭐 외형도 그렇고요. 뭐 외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. 성인 같아 보여요.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뭐 중학교까지는 확실히 좀 애 같은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좀 성인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사러 오면은 그래서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데도 많죠.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관 거의 없지만 미성년자인 분이 없으시겠죠.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너무 이용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업주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. 아무튼 뭐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면은 성년으로 보기도 하죠. 한 가정을 일궈야 되니까. 근데 뭐 그게 공법상행위까지는 아니죠. 미성년자 행위 능력은 원칙은 취소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 다 취소할 수는 없죠.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피자 시켜 먹고 아니면 뭐 파스타 먹고 아니면 그냥 점심 먹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돈가스 먹고 친구들하고 그러고 나서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. 뭐 한 잔에 뭐 몇백만 원짜리 커피를 마실 건 아니잖아요. 일반적인 거래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거래 범위 내라고 하면 용돈이죠. 용돈을 사용해요. 쓰라고 준 돈이죠. 어디 사용처를 정확히 정해가서 거기다 쓰라고만 주는 돈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그걸 제3자가 알 리도 없고요. 그랬을 때 커피를 마셨는데 갑자기 와서 얘 미성년인데 왜 커피를 팔았냐? 마실 수 있죠, 커피. 그랬을 때 그런 예외적인 사유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다. 권리만 얻는 행위도 그렇죠. 누가 돈을 그냥 줘요, 아무 이유 없이.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증여 행위니까 나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겠다. 이런 것도 이상하죠. 그냥 생각해봤을 때
영업 허락은 요즘에 뭐 많죠. 예. 유튜브나 뭐 이런 SNS 통해서 그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신 분들, 뭐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. 예. 많아요. 생각보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일찍 눈을 뜨신 거죠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도 대학교 때 제 같은 학과 친구가 그때부터 그뭐 영어 장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판매 같은 걸 했어요. 뭐 그리고 뭐 과외는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일을 했어요. 지금 사업을 하긴 하는데 대단해요. 그래서 뭐 아무튼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업 허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 행위가 벌어졌는데 허락된 행위를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영업 허락한 적은 있으나 미성년자니까 취소한다. 이러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. 예,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취소할 수는 없어요. 이제 부재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돌아올 가망이 없는데 재산은 있어요. 근데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은 또 없어요.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죠. 유학생 같은 경우에 연락도 되고 뭐 당연히 돌아오겠죠. 거기서 뭐 이민을 갔으면 모르겠지만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그냥 없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. 예. 근데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인을 다 둬요. 그랬을 경우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북한 잔류자 뭐 이런 건 부재자겠죠. 못 따라오죠. 뭐 돌아올 수는 있겠죠. 철책선을 넘어서 중국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.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손실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많이 남았는데 실종 선고부터 조금 길더라도 한 번에 갈게요. 그 다음 시간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